시작합시다. 자, 함수다. 이거 씻어야 되네. 함수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해야 될 게 함수 총론을 할 건데 정신 단디 차리라. 저 앞에 내용 모르면 뒤에 거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첫 번째 먼저 봅시다. 첫 번째가 내가 함수란 무엇인가 라고 할 거고, 함수의 정의. 두 번째가 두 함수의 상등이라는 걸 할 거고. 어우, 쏘리. 두 번째가 용어를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상등이라는 걸 할 거고, 네 번째가 그래프. 다섯 번째가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자, 총 이 5개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입니다. 함수다. 우리 함수 제일 처음에 언제 배웠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다. 맞니?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함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1학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정비례, 반비례 정도로만 표현을 했는데 2학년 때 이제 함수라 표현하고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배웠다. 그때는 뭐라 배웠지? 함수가 뭐고? 태성 함수가 뭐고? 그래프. 슬프다. 자, 승우야. 함수가 뭐고? 평면 위에 x와 y 있죠. 그 이응 거. 저 우리 혁. 함수가 뭐고? 이 짱돌. 함수가 뭐고? 됐다, 그냥 뭐 좌표고 자꾸. 내 함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손.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때 다음 중 함수가 아닌 것은 해서 많이 문장으로 봤을 거 아니야. 자, 함수의 정의가 뭐고? 함수라. 너희들이 일단 일반적으로 XY라는 것을 알고 있네. 맞지? 그러면은 이제 XY는 무슨 수라 부르면 돼? 변수라 부른다. 변하는 값들이다. 맞지? 자, 그러면 X 값이 하나 결정됐을 때 Y 값이 반드시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한 개여야 돼. X 값이 하나 할 때 Y 값이 두 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X보다 작은 자연수 Y 이러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X가 5면은 Y는 1, 2, 3, 4, 4개가 나오기 때문에. 맞니? 근데 X 곱하기 Y는 4. X 값이 하나 결정되면 Y 값은 반드시 하나다. 물론 자연수 XY에 대하여 X가 0이면 Y 많을 거니까. 안 되지. 자, 뭐 이런 형태들로 쉽게 말하면은 X 값이 하나 결정됐을 때 Y 값이 반드시 몇 개 해야 된다고? 하나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 함수라 부른다. 이것을 우리 조금 이쁘게 포장하자. 자, 뭐냐면은 지금부터 X라는 놈을 변수라 부르는데 두 변수 XY라고 하는데, 자, X라는 변수는 얘들아, 이때까지 너희들이 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자. X 값에다가 너가 먼저 대입을 하니, Y 값에다 먼저 대입을 하니, X 값에다 먼저 대입해서 Y 값을 찾는다. 맞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X라는 변수를 어떤 변수라고 부르냐면 스스로의 값을 가지는 변수라고 해서 독립변수라고 부른다. 두 변수 XY에 대하여 독립변수라 한다. 무슨 변수? 독립변수. X에 대하여. 자, X 값이 스스로의 값을 가진다면 Y 값은 스스로 값을 가지나 안 가지나? 안 가지잖아. X 값이 결정되면 Y 값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이런 변수들을 무슨 변수라고 부르자? 정속 변수라 하자. 정속 변수 Y 값이 반드시 몇 개 해야 된다고? 한 개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몇 개? 한 개 해야 된다.
한 개여야 되는데 이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용어를 쓸 거냐면 반드시 한 개의 이런 표현을 쓸 거다. 뭐라고 부른다고? 대응되는 이런 구조를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함수라고 합니다. 즉 x값이 하나가 결정됐을 때 y값은 반드시 몇 개야 된다고? 하나에 대응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함수라고 합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x값이 하나면 y값이 반드시 몇 개야 된다고? 하나에 x값이 하나인데 y값이 없으면 되는데 안 돼. 어떤 말인지 이해되지? 이런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 한다. 자, 그럼 이제 용어를 쭉쭉 짚고 넘어갑시다. 자, 함수에 써야 될 용어들이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아까 썼던 제일 마지막 단어다. 뭐라고 불렀지? 대응이라고 했다. 맞니? 아, 그러면은 첫 번째 대응입니다. 대응은 무엇인가? 자, 무엇을 대응이라 합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x값이 결정되었을 때 y값이 반드시 하나의 대응이라 했다. 쉽게 말하자. xy 그냥 뭐 하는 거야? 짝짓기 하는 거다. 그냥 x와 x 값과 무슨 값? y 값.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어주는 이 관계 자체를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응이라 하면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함수의 대응은 어떤 한 집단에서 어떤 한 집단으로 지금 이어주겠다라는 말이다. 맞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어줄 이 독립변수들을 우리는 x라는 집합이라고 하자. 집합 x에 대한 원소들은 지금 누가 있다고? 1, 2, 3이 있다. 자, y에 대한 집합의 원소들은 누가 있냐면 a, b, c가 있다. 자, 그럼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어디로 갈 거라고? y로 지금부터 뭐를 시킬 거라고? 나는 대응을 시킬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 2, 3이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몇 발만 쌓아야 돼? 한 발만 쌓아야 돼. 어디에? y에게.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은 한 발만 쌓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쏘면 이렇게 두면 이거 함수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독립변수 x에 대하여 종속변수 y가 반드시 하나 대응돼야 돼. 2, 3 대응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럼 이제 이 녀석도 쌓아줘야 되겠네? 이렇게 쏘고 요번에 이렇게 한번 쌓아보자. 그럼 이렇게 동시에 2와 3은 똑같이 b에게 쌌어. 그럼 이거 함수 맞니 아니니? 함수 맞아 안 맞아? 함수가 맞잖아. 왜? 정의에 그대로 만족만 하면 되잖아. 왜? x값이 하나 결정됐을 때 y값이 결정만 되면 돼. 뭐 다구리 치우지 말라는 말 없잖아. 그러니까 x값이 1일 때 y도 a, x값이 2일 때 y는 b, x값이 3일 때 y는 b. 그렇게 무조건 하나씩 다 대응되어 있는 거잖아. 이런 형태, 이런 구조를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x는 무조건 단 한 발만 쏘기만 하면 돼. 여기에 어디에든 한 발만 쏘기만 하면 돼. 이런 구조를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렇게 화살표시를 끊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배웠는데 뭐라 불렀지?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럼 두 번째 용어입니다. x에서 y로 대응을 시킬 건데 이 대응되었을 때 이 x의 모든 원소들 1, 2, 3이다. x에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을 지금부터 뭐라 부르냐면 정의역이라 부른다. 이 뭐라고 부른다고?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뭐라 부르자? 정의역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정의역이다. 자, x값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고? 정의역이다. 자, 그러면 y가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y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을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 공역이라 부른다. y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을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고?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그리고 우리가 함수의 대응 관계를 맞추다 보니까는 y에 있는 공역 중에 누구만 대응을 받은 거야? a와 b만 대응을 받았다. 대응받은 이 녀석들 a와 b 요만큼을 대응받은 이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용어 정리합시다. 자,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왜? 지금부터는 용어들로만 말을 할 거란 말이야. 문제에서 정의역 뭐에 대하여 공역 뭐가 있는데 치역이 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정의역. y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뭐라 부른다고? 공역. 그리고 대응받는 친구들을 뭐라 부른다고? 치역. 그래서 지금 3역이 나와서 헷갈리잖아. 헷갈리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합시다.
자, 물론 나도 너희 나이 때 이게 헷갈려. 처음 이래 들어보면 뭐 정의역, 공역, 치역한데 뭐 000 몬스터 스테이션도 아니고 헷갈리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웠던 역사로 한번 생각해 보자. 때는 바야흐로 1950년 새벽 5시 뭐가 일어났냐?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이제 많이 줬다. 뭐가 일어났어? 뭐 일어났노? 일제강점기. 어? 뭐지? 어? 일제강점기? 와, 씨. 너 혹시 한국에서 9등급이냐? 아, 너 9등급 체제 아니잖아. 일제강점기 1950년 6월 25일 뭐가 일어났을까? 남친. 그렇지. 북한이 남침을 했지. 맞니? 이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북침, 남침 이거 헷갈려야 돼. 북한이 침략해서 북침 이런데 그 어디던데 어디서 봤더라? 정말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 그게 헷갈리면은 그 손가락으로 우리 뭘 놓냐? 그러면 이제 똥고가 맞는 거잖아. 그래서 똥침이라 부르지 손침이라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침이야? 남침인 거지. 똥침, 남침 헷갈리면 이제 침하면 헷갈리면 이제 똥침 생각하면 된다. 남침을 했대. 자, 간다. 지금부터 6.25가 발생을 했어. 맞지? 자, 얘들아. 6.25라는 하나의 역사를 우리 보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다. 자, 지금부터 6.25가 발생했기 때문에 총싸움을 한단 말이야. 맞지? 전투를 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총을 쏘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어? 상대 편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 정의로운 사람들이어야 돼. 그래서 총을 쏘는 사람들이다. 얘를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라서 정의역이라 부른다. 우리 누구한테 쏴야 되는 거지? 북한 공산당들. 맞아? 자, 그래서 맞아야 될 사람들이 공역이다. 근데 북한 사람들 총을 내가 딱 쐈는데 걔가 맞았어.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치욕스럽지. 총을 맞았어. 그래서 맞은 애들이 누구라고? 치역이다. 헷갈리면 요래 외우면 된다. 쏘는 사람들이 뭐라고? 정의역. 맞는 사람이 뭐라고? 맞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 공역. 맞으니까 기분이 어떻다고? 치욕. 알겠지? 자, 그래서 용어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쏘는 사람 뭐라고? 정의역. 그리고 맞아야 될 사람들 공역. 맞으니까 치욕.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함수라 부르고요. 함수의 대응관계라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들의 용어라고 한다. 얘들아, 함수의 함자가 내가 무슨 함자라 하더노? 상자 함자다. 얘들아, 함수가 이거다. 너 초딩 때 많이 배웠는 게. 요게 함수야. 너 초딩 때 이거 많이 했잖아. 플러스 5. 요래하면, 야, 이 집어는 뭐 나오는데? 2는 반드시 어디에 대응되는 거야? 7에 대응되는 거야. 이 집어넣는데 갑자기 7 또는 8, 1에 나올 수가 없잖아. 이게 함수야, 함수. 함자가 상자 함자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함수의 상등이다. 두 함수가 같기 위한 조건이다. 자, 정말 중요하다. 두 함수가 같기 위한 조건. 자, 두 함수 fx와 gx가 같다. 두 함수 fx와 gx가 두 함수라고 적자. 두 함수 fx와 누가 gx가 상등이다. 라는 정의다. 두 함수가 서로 같다. 뭐 상등이다. 이게 정의는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다. 첫 번째가. 두 함수가 같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반드시 두 함수가 뭐가 같아야 되냐면 두 함수의 뭐가 같아야 된다고?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자, 전제다. 두 함수를 같다와 다르다를 논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두 함수의 뭐가 같아야 된다고? 정의역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같다와 다르다를 논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모든 정의역 x에 대하여 fx와 xi에 대하여 xi와 누가 같으면 g의 xi가 같을 때 우린 두 함수가 뭐하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러면 선생님 두 함수가 같으려고 하면은요 꼬라지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꼬라지가 같으면 돼. 전제 조건이 아니야. 소리. 두 함수 꼬라지 같으면 어지간하면 같긴 해. 하지만 꼬라지가 다르다도 두 함수가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상등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왜? 이야기했잖아. 이 두 가지만 다 만족을 하면 돼. 첫 번째 뭐라고? 두 함수에 뭐가 같고? 정의역이 같고, 그리고 그 정의에 있는 모든 값들의 함수값이 다 뭐하다면? 같다면은 두 함수는 상등이라고 하면 돼.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 정의역 x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과 0과 1이래. 정의역 x에 대하여 자 누구냐면 fx는 x고요. gx는 x의 제곱이야. 아이고 쏘리 세제곱이야. 얘들아 일단 생긴 꼬라지 둘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래. 자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 1값과 얘 마이너스 1값 뭐해? 같네. 너 0값과 너 0값이 뭐해? 같네. 1과 1일 때가 뭐하다고? 같네. 왜? 정의역이 이걸로 내가 제한을 해버렸잖아. 정의역이 마이너스 0과 1인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이렇게 돼버리면 꼬라지는 다르지만 얘들 둘이 뭐 하는 거라고? 같은 함수다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요런 형태들은 우리는 정의역이 결정되었을 때 꼬라지가 다르더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 얘다 또는 이런 함수를 한번 보자. hx 또는 fx가 이런 함수야. x 더하기 1이야. 괜찮지? gx는 꼬라지가 다르지만 1에 생긴 거예요. x-1분의 얼마?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란 함수야. 그럼 이 두 함수는 어떤 함수야? 같은 함수야라고 하면 큰일 난다. 자, 왜? 선생님 지금 왜 꼬라지는 다르지만 이 녀석은 이렇게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라지가 같기 때문에 같네요. 얘들아 같으면 처음부터 이따구로 줬겠지 왜 이래 줬겠냐? 야, 수학에서는 의미 없이 하는 게 없다. 왜? 이 녀석은 둘 다 꼬라지는 같은 함수가 맞아. 단 쌤이 이야기하잖아. 함수가 같으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라 했지? 정의역이 같아야 돼. 너는 실수 전체가 다 가능해. 근데 너는 x에 뭐 집어넣으면 안 돼? 1 집어넣으면 안 돼. 왜? 주어진 식 자체가 x-1 분의 꼴로 나타났기 때문에 너는 정의역이 x는 1이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누구냐면 이러한 직선 함수고요. 너는요 이러한 직선 함수긴 하지만 하나가 뭐라고? 빵구멍이 땅 뚫려 있어야 돼. 요 일자리에 정의역이 1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큰일 난다. 꼬라지가 뭔가 정리가 같아졌기 때문에 같은 함수다. 꼬라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함수라고 논하면 안 돼. 두 가지만 만족하면 돼. 첫 번째다. 뭐가 같아야 된다고? 정의역이 같아야 돼. 오케이?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정의역의 모든 함수값들이 다 뭐 하면? 두 함수가 같다면 이 두 함수는 뭐다? 상등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얘들아 진짜 이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뭐 적당하게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이거 다 배우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대수 파트가 있다. 대수 파트의 제일 첫 번째 함수가 초월함수 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오는데 이 두 개를 합성을 땅 친단 말이야. 합성을 치게 되면은 지금부터 뭐 정의역이 막 다 틀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막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꼬라지가 같게 두 식이 나오거든. 근데 이 두 식을 같다라고 하면 사달이 나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같다. 함수 두 개가 같다라고 하고 싶으면 첫 번째 무조건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 무조건 뭐가 첫 번째 같아야 된다고? 전제가 정의역이 같아야 돼. 오케이, 괜찮나? 자, 그러면 네 번째 봅시다. 그래프입니다. 자, 네 번째.
자, 형아 이런 이야기 했다. 옛날에 함수는 뭐라 했지? 3G라 했다. 그래프를 뭐하고? 그리고 뭐하라고? 관찰하라 했다. 그래서 GGG라 했다. 맞니? 그래프를 그리고 관찰하라 했다. 맞니? 자, 그래프입니다. 오, 그러면 이제 과연 이때까지 했던 그래프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프가 뭘까? 보통 이야기해 줄게. 애들한테 그래프가 뭐니? 물어보면 다 똑같이 이야기한다. 이런 거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다. 함수는 세 가지라고. 야, 오죽해서는 내가 세 가지를 땅땅땅 끊어줬어. 뭐라 했지? 그래프를. 두 번째 뭐라 했지? 그리고. 맞지? 왜 이거 두 개 끊어놨을까? 이게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프를 두 번째 너희들이 이게 그리고잖아. 그리고. 엔드가 아니고. 맞지? 그리고 예, 그래프를 그려란 말이다. 맞지? 자, 그러면은 그래프는 무엇인가? 자, 갑시다. 자, 그래프는 무엇을 그래프라 합니까? 라고 하면은 어떠한 지파 얼마? x, fx들의 모임입니다. 순서상 f, x, fx들의 모임이야. 자, 어떤 x, fx입니까? 라고 하면은 fx 이꼴 얼마? y 이꼴 fx x, fx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순서상들의 모임이지.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잠깐 가자. x가 어디에 대응되었을 때? 아니지. x는 누구의 원소고요? 죄송합니다. 정의역의 원소고요. 맞지? 자, fx는 누구의 원소여야 돼? 시역이 누구의 원소일 때? y의 원소일 때. 얘 둘이의 관계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그래프다라고 하면 되겠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얘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자. 우리의 대응 관계를 한번 표현해 볼게. 자, x고 y라고 하면은 이 녀석 x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이 뭔가 대응되는 이 구조의 함수를 f라 했을 때 이 녀석을 fx에다 대응을 시키자. 요거 괜찮지? 그러면 너는 너와의 대응되는 형태야. 자, 대응 구조를 지금부터 뭘로 표현했다고? 순서 쌍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금부터 뭐라 표현한다고?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한다. 즉 1,2, 2,3, 3,4 이런 것들 다 뭐라 부르자고?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거 괜찮지? 자, 그리고 함수 대응 관계를 우리는 뭘로 표현하는 것을?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글로 적자. 뭐냐면 대응 관계를 뭘로 표현하는 거? 순서 쌍으로 표현하는 거. 하는 것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그래프라 한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y는 2x 해보자. 그럼 그래프는 뭐라고? 1,2, 2,4 이런 하나하나 점들을 다 뭐라 부른다고? 그래프라 부른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쌤이 이야기했잖아. 함수는 두 번째 지다. 뭐 하라 했지? 그린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 자, 그래프를 그린다, 지린다 하지 마라. 자, 그래프를 뭐 한다고? 그린다라는 말의 정의다. 뭐라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잖아. 그래프라는 것에 뭐라 했지? 뭐라고? 대응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거라 했다. 자, 그러면은 대응관계. 순서상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 불렀지? 첫 번째 지인 그래프라 했다. 맞지? 그럼 두 번째 지는 그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그래프를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이다. 어디다가?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기하학적 표현이다. 이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고? 그래프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순서상으로 다 나타냈어. 이것을 우리는 그래프라며,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이 순서상으로 나타낸 것을 좌표평면에 뭐라고 나타내는 기하학적 표현이다. 뭐 점들을 다 좌표평면에 다 그려 나타내는 거지. 이것을 지금부터 뭐라 본다고? 그래프를 뭐 하는 거라고? 그린다라고 하면 되겠다. 요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우리는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순서상을 다 이제 좌표평면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하학적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거다. 자, 세 번째가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인지 아닌지 찾기다. 함수 찾기. 그래프에서 뭘 찾기? 함수 찾기다. 자, 그래프에서 함수 찾기다. 얘들아,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x값이 하나일 때 y값이 반드시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두 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우리 앞에 배웠던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저 세 번째 단어였죠. 첫 번째가 평면좌표,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가 뭐였지? 원의 뒤에 뭐라고 적혀있어? 방정식. 왜?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다른 표현을 1차 함수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 물론 특수한 직선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 함수라 표현하면 되잖아. 그럼 왜 뒤에 있는 녀석은 원 함수라고 이야기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 했을까? 자, 얘들아, 원을 그려보면 x값이 하나에 y값이 몇 개가 대응되는 거야? 두 개가 대응되는 거야. 그래서 원은 함수라고 표현을 안 해.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 물론 나중 되면 함수로 한다. 이 인간들은 이제 함수로 표현한 걸 되게 좋아해서.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함수가 아니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원의 방정식이라 해.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자, 이유는 뭐였지? 원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이야. x값이 하나일 때 y값이 몇 개 돼야 된다고? 하나여야 돼. 즉 x값이 하나일 때 y값이 하나여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 자, 함수 찾기란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x축의 수직. 무슨 축의 수직? 같은 표현으로 뭐지? y축의 먼행, 선긋기. 두 번째 뭐라고? 그래프와 교점이 한 개라면 함수다. 무슨 점이? 교점이 반드시 몇 개여야 된다고? 한 개여야 돼. 왜? 자, 간단하게 한번 보자. 자, 이런 거라 해보자. x축과 먼직, 수직, y축과 먼행, 평행. 이렇게 선을 막 그어보는 거야. 교점 무조건 몇 개야, 이 그래프? 한 개야. 그럼 얘는 왜? 함수래. 왜 함수일까? x값이 하나일 때 y값이 반드시 몇 개이기 때문이야? 한 개이기 때문이야. 괜찮나? 자, 두 번째. 이번에 이런 거 한번 보자. 자, 그었어. 교점 몇 개야? 두 개야. 왜 x값이 하나인데 y값이 몇 개 대응된 거야? 두 개에 대응된 거야. 이런 걸 우리 함수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너희들이 아까 전에 저번에 했던 원 같은 경우에도 x값이 하나인데 y값이 몇 개야? 두 개야. 그래서 이것을 함수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래프에서 함수 찾기 뭐라고? x축의 수직, y축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교점 몇 개 해야 된다고? 한 개에 돼. 이런 것을 우리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함수다라고 하면 되겠다. 함수 그래프다? 하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 가지 함수다. 자, 여러 가지 함수. 그 첫 번째가 무슨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무슨 함수? 1대1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 적고 이야기를 하자. 1대1 함수의 정의는요, x1과 x2가 다르다면 f의 x1과 f의 x2가 뭐 할 때 다른 이런 함수를 지금부터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얘들아, x1과 x2가 다르면, 즉 다른 말로 보자. 정의역 값이 다르면, 즉 또 다른 표현 해보자. 입력 값이 다르다면,
입력값이 다르다면 대응되는 함수값 또는 출력값이 반드시 달라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에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었어. 그러면 나오는 값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F1과 F2는 뭐 해야 된다고? 달라야 돼. 이런 함수를 지금부터 무슨 함수라 부른다? 1대1 함수라 부른다. 쉽게 말하자. 우리가 대응 관계를 했다. 동그라미 2개 그려서.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고 하면 절대 다구리 치면 돼? 안 돼? 안 돼. 1과 2는 전혀 다른 놈 대응을 지켜야 돼. 이렇게 다구리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괜찮지? 자, 근데 이게 명제다. 얘들아, 우리 증명에서 배운 게 하나가 있다. 간접 증명 중에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뭐도 참이라 했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정이고, 그러면 이 표현을 이렇게도 적는다. F에 이 명제가 참이니까 fx1과 fx2가 뭐 하다면? 같다면 반드시 누구 둘이 같아야 된다고? x1과 x2는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같은 표현이다. 왜? 명제가 참이니까 뭐도 참이고 대우가 참이기 때문이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라고? x가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으면요. 1, 2, 3 있고요. 1, 2, 3, 4 요래 있으면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같대. 그럼 이건 1대1 함수 맞냐? 네. 맞아? 정의에만 맞으면 돼. 정의가 뭔데?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도 다 다르게 대응됐네. 그거 다 출발해서 함수가 된 거 맞아. 그럼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 1대1 함수야. 요거 괜찮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1대1 함수 했으면 두 번째는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 한번 보자. 1대1 대응은 무엇을 1대1 대응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 이 녀석은 1대1 함수 1대1 함수 포함 먹고 제도 반드시 돼야 되고 그리고 누구가 돼야 되냐면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이 말이 좀 재밌어. 얘들아 생각. 얘들아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근데 생각. 공역은 우리가 총을 쐈을 때 맞아야 될 대상들이고 치역은 맞은 애들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덩치가 누가 더 커? 공역이 더 커. 근데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치역과 공역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같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 뭔 말이라고? 치역과 공역이 뭐 해야 된다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단 말이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서로 같을 때는 부분집합을 표현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1대1 함수라고,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1대1 대응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 1대1 대응이란다. 얘들아, 그럼 자, 봐라. 이거는 1대1 대응이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얼마니까? 1, 2, 3이니까.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이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1대1 대응이라 하면 너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생각.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의 전제 조건이 뭘까? 일단은 뭐 얘는 정의다. 맞자? 전제 조건은 뭐라고?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반드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둘이 사이즈가 다르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얘가 많으면은 남는 애가 생길 거고 얘가 모자라면 다구리를 칠 애가 생길 거기 때문에 요거 괜찮지? 그래서 정의역의 개수와 뭐라고? 공역의 개수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요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1번, 2번을 가지고 이제 또 해보자. 자, 1번, 2번의 그래프 해석이다. 얘들아, 1대1 함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X값이 다르면 Y값도 반드시 달라야 된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 Y값이 같은 애가 발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즉, 아까 이렇게 해야겠다. X값이 하나일 때 Y값이 두 개가 되면 안 되는 애는 세로선을 그었잖아. 교점 두 개면 Y값이 몇 개 나왔기 때문에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 했잖아. 자, 간다. 함수값이 같은데 X값이 다른 게 두 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프 해석이다.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Y축의 수직. 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X축의 뭐네? 평행.
선과 누구와 그래프와의 교점이 반드시 몇 개? 한 개여야 돼. 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 반드시 몇 개 돼야 된다고? 한 개여야 돼. 자, 그럼 보자. 자, 가로선 그어보자. 교점 무조건 몇 개야? 몇 개? 한 개. 그럼 이 녀석은 뭐라 부르면 된다고?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라 부르면 돼. 뭐가 괜찮나? 자, 이번에 보자. 여기 잘 아는 2차 함수다. 교점 몇 개야? 두 개야. 저, 봐라. 이 x1과 x2가 다른데 함수값이 같아져 버렸잖아. 이런 거는 1대1 함수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1대1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빵 1대1 대응도 돼, 안 돼? 안 돼. 자, 가로선 그어보자. 교점 몇 개? 한 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 1대1 함수를 하면 안 돼. 왜? 전제가 뭐가 아니기 때문이야?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만 되는 거지 함수가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안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네. 선생님, 그러면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그래프로 보면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얘들아, 당연히 똑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지. 내용이 다른데. 얘들아,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결과물이 같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뭐냐면 얘들아, 1대1 대응은 누구와 누구가 같아야 되는 거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자, 1대1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그림을 이런 걸 그려줄 거야. 자, 누구냐면 대응을 이렇게 할 거예요. 실수 전체 집합 x에 대하여 지금부터 x에서 누구에게 대응시킨다고? x에게 대응시키겠대. 쉽게 말하자. 정의역이 누구라고? 실수 전체야. 공역 누구라고? 실수 전체야. 요거 괜찮나?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 대응시킬 거야. 자, 간다. 이거 1대1 함수 맞아? 교점 그어봐야 한 개야. 1대1 함수 맞아. 1대1 대응 맞아? 1대1 대응 아니잖아. 왜?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이 다 누구야? 0보다 큰 애들만 있어. 교점은 하나가 맞아. 맞지? 하지만 이 녀석 뭐라고? 치역은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이 교점 만난 애들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만 있잖아. 함수값이. 그래서 얘는 뭐라고? 공역은 실수인데 치역은 누구라고? 0보다 큰 애들이야. 그래서 교점의 한 개는 맞지만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라고 하면 1대1 대응이라 하면 안 돼.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교점은 1대1 함수는 그냥 교점 하나면 고민할 거 없어. 괜찮지? 근데 만약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정의가 아니지.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별말 없으면은 그냥 함수가 가지는 최대 범위를 생각하면 돼, 그냥. 오케이,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 이렇게 해야겠다.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반드시 몇 개 해야 된다고? 한 개 해야 돼. 자, 그럼 얘들아, 얘가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다 갑자기 뚝 떨어진가 동시에, 증가하다 감소가 된가 동시에, 얘들아, 그래프가 삐삐삐 증가하다 갑자기 감소가 된가 동시에 교점 몇 개 생겨버려? 두 개 생기지. 즉, 다른 말로 바꾸자. 이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가 스타트를 날려서 증가를 했어. 증가를 하면 반드시 뭔가만 해야 돼? 증가만 해야 돼. 뭐 이렇게 증가하다가 좀 적게 증가해도 상관없어. 증가하다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덜 큰 그림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함수가 감소를 했어. 그럼 반드시 뭔 소만 해야 된다고? 감소만 해야 돼. 이럴 때 우리는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라고 하는구나.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그래프의 구조는 증가하려면 반드시 증가만 하시고요. 감소하려면 뭐만 해야 된다고? 감소만 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제 세 번째 함수다. 세 번째.
항등함수다. 자, 세 번째가 무슨 함수? 항등함수입니다. 자, 항등함수의 정의입니다. 항등함수는 무엇을 항등함수로 합니까? 라고 하면은 f의 x 이꼴 뭐일 때? x일 때. 즉, 입력값과 출력값이 항상 뭐 할 때? 같을 때 이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항등함수란다. 너희들이 잘 아는 말 뭐? 콩콩파파. 콩 심은 데 뭐 나고?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뭐 나야 된다고? 판에도 콩 집으면 콩 나오고 팥 집으면 팥 나와야 돼. 콩 집은 데 팥 나오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1 집어넣다 뭐 나와야 된다고? 1 나와야 돼. 2 집어넣다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 돼. 그러면 대표적인 함수 있잖아. fx 꼴 x. 어떤 함수야? y는 x라는 함수가 일반적인 제일 전형적인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야. 그럼 쌤 y, x 말고 없지 않습니까? 항등함수는요. 집어넣은 거 그대로 넣은 거 아니라고 했잖아. 왜? 함수를 지금부터 정의역을 내가 새로 제한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까 전처럼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일 때 y는 x 세제곱도 무슨 함수가 돼버려? 항등함수가 돼버려. 왜? 마이너스 1 집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으면 0 나오고 1 집으면 1 나오니까. 괜찮니? 자, 그래서 항등함수 뭐라고? 집어넣은 값 그대로 나오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 부른다?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자, 네 번째입니다. 상수함수다. 자, 무엇을 상수함수라 합니까? 정의역 x에 대하여 fx 이꼴 k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x 값에 관계없이 입력값에 관계없이 출력값이 항상 똑같은 애들을 우리는 항등함수로 해.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y가 1, 2, 3, 4 이렇게 있으면 1도 1, 2도 1, 3도 1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 부른다? 상수함수라. 왜? 정의역값은 다르지만 치역값은 항상 하나인 거야. 그래서 치역의 원소 계수가 하나인 이런 함수를 우리 뭐라 부른다? 상수함수라 부른다. 자, 뭔 말이냐? 그래프로 그리자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x축에 원행한, 평행한 또는 x축인 이런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다른 표현으로 무슨 함수? 똥함수라 부른다. 왜? 밥 먹어도 똥 나오고 라면 먹어도 똥 나오고 뭐 나오고 피자 먹어도 똥 나오는 어떤 것을 입력값을 집어넣더라도 마지막은 다 뭘로 배출되는? 똥으로 배출되는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한다. 괜찮나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함수의 개수가 있는데 함수의 개수는 좀 이따 문제로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함수 총론 첫 번째 내용 끝.